여러분의 그 가정에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는 부활절 후 5주죠. 특별히 그 주님의 승리라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꽃장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재를 보겠습니다. 연분홍색 스프레이 카네이션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역시 같은 그 계통인데요. 스프레이 카네이션이죠. 흰색이 또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거베라죠. 거베라가 큰 거베라를 10송이 정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금오초입니다. 금오초 약 6대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린으로는요, 오늘은 네프로네피스하고, 그리고 이거는 유칼립투스죠. 유칼립투스, 그리고 잎세란. 이 소재를 가지고 오늘은 그 부활의 승리, 주님의 승리, 그런 테마를 가지고 꽃장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기를 보시면 이것이 원래 이제 사각으로 되어 있어서 위로 확산되는 그런 진행형인데요. 저건 이것을 좀 변화 있게 써보겠습니다. 오늘은 정면을 이 코너 모서리 부분으로 놔서 V자를 강조하는 그런 스타일을 선보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재를 라인 소재죠. 그 다음에 잎세란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잎세란도 조금 더 이렇게 면이 굵고 탄탄한 것을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잎세란 종류는 1년 내내 나온 소재라서 성전 꽃장식이 아주 많이 쓰이긴 하지만 부드러운 것도 있거든요. 부드러운 거는 오늘 효과가 좀 덜합니다. 좀 강하고 두툼한 그러한 잎세란을 준비하셔서요. 외곽 라인으로 쓰겠습니다. 먼저 제가 테마에서 예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그 승리라는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승리는 이기는 거죠. 그 부활하시고 죽음에서 이기신 주님을 상징을 하면서 V자형을 해보겠습니다. V라인을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외곽에 깊이층을 주면서 섀도잉 기법이죠. 그림자처럼 진행을 하셔서 그 넓이의 폭을 해주시고요. 일단 V자를 상징을 하면서 라인 구성을 해봅니다. 골격을.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꽃꽂이 전문적인 용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좀 어렵습니까? 우리가 늘상 쓰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데 혹시라도 용어 자체가 어려우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도록이면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으로 V자 라인을 그려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요. 그 선을 따라서 금오초를 다시 꽃을 넣어 보겠습니다. 근데 잎 종류는 좀 줄기를 제거를 해주시고요. 라인으로 표현되는 것, 그러니까 선으로 표현되는 것들은 되도록이면 그 잎부분을 제거를 해주셔야 줄기 부분을 강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표현해 주셔서 지금은 이 선은 V자 선에 그대로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가보니까 이제 금오초 철인가 봐요. 굉장히 금오초가 튼튼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때는 또 금오초가 이렇게 약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는 그리고 굽기도 하고 곡선이 오히려 직선적인 요소를 쓰고 있으려고 했는데 소재를 사고 오니까 너무나 굴절이 심하더라. 그래서 원하는 형상을 못했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의 금오초는 굉장히 철인지 이렇게 좀 튼튼하고요. 자기의 그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선적인 요소에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편히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V자 라인에 그대로 맞춰서 색감을 넣어주는 느낌으로 잎세란을 따라서 그대로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인을 넣었을 때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했나요? 라인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넣었을 때는 선의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형상을. 금호초 같이 잎새란도 그렇지만 자기의 모습을 갖고 있을 때는 깊이층을 줘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키를 조금 차이가 나게 해서 같은 꼭지점에 꽂지 마시고요. 다른 꼭지점에 꽂아서 서로 개체가 살아있도록 표현해 주시는 것이 잘 표현이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여기 유칼립투스가 있는데 유칼립투스로 밑박의 아래쪽에 수평 라인을 만들면서 곡선으로 편안하게 뉘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만질 수가 있는 소재죠. 그러니까 원래 그 선 자체는 직선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조금만 구부리면 곡선이 됩니다. 그래서 초생딸형이나 S자형 같은 커브, 곡선적인 구성에 많이 쓰이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수평적인, 그러니까 아래로 처지게 마치 샤워처럼 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 주간에는 계속해서 주님의 부활을 알리죠. 그러다 보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왠지 움츠러드는 것보다는 펼쳐지는 것, 생명을 얻는 것, 이런 것을 뜻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펼쳐진 디자인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의미에 부합은 됩니다. 전혀 무관하진 않고요. 대신에 아래에 균형을 맞춰주면서 위와 이렇게 편안한 반대적인 요소로 곡선적인 느낌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똑같은 소재라도 만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져줘서 그 끝선의 흐름이 어디로 떨어지는가, 그런 것도 디자인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평적인 선을 넣더라도 생긴 모습대로 그대로 가면 내가 의도하는 아래로 떨어지는 곡선이 아니라 위로 솟아나는 그러한 반대적인 요소를 느끼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여기에서의 소재의 배합이 어느 선을 요구하는가에 따라서 그 선 구성을 완벽하게 해주셔야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의미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그대로 그 성도들 마음속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린 쪽으로 보면은 이 유칼립투스는 약간 회색이 들어가는 그런 컬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감을 줍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의 회색 톤이, 회색 분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감을 주고요. 꽃 디자인에서 초록을 더 강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색상적으로. 회색을 떼는 것은 명도차에 의해서 중간 정도의 색깔이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톤이라는 그런 표현법을 쓰기도 하는데요. 지금은 초록색에다가 회색을 섞었을 때 바로 이 색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표현이 됐고요. 다음에는요, 이 그린을 조금 더 이렇게 색깔에, 지금 제가 일부러 색깔을 강조해서 얘기했는데, 색깔을 강조하는 그 의미로서 초록색이죠. 이것은 순수 초록인데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이것을 같이 배합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사지 하듯이 부드럽게 곡선 유지를 하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넣긴 넣는데요. 느낌은 아주 서로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같은 곡선을 그리지만 이런 것을 질감의 대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도와주는 거죠. 대비를 통해서 서로 나타나고자 하는 것이 서로 가려지는 게 아니라 서로 도와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유칼리만 쓰면 굉장히 칙칙하죠. 칙칙한 부분을 밝은 채도가 높은 네프로네피스를 씀으로 인해서 오히려 유칼이나 네프로네피스의 색상이 더 강조되고 형상이 더 강조돼서 아름답게 보이는 그러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도 이
요즘은 이제 꽃 쓰시기 이제 편하시죠. 뭐 중요한 절기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꽃도 많이 나오고요.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고 해서 여러분들이 꽃장식을 할 때 많이 좋으실 것 같아요. 마음대로 사실 수가 있어서 재료도 굉장히 풍성하고요. 그럴 때는 이렇게 그림 같은 것도 한 가지만 쓰지 마시고 이제 마음대로 멋을 부려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준비를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훨씬 그 느낌이 서로 대비가 되면서 강조가 되고 있죠. 그리고 위에 테마인 V자 라인을 더 같이 통일감을 주고도 있습니다. 오늘은 외곽 라인부터 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에 V자 형상을 먼저 라인으로 표현해 놓고요. 밑받침 베이스를 먼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꽂이 하는 방법에는 소재에 따라서 먼저 쓸 때도 있고 나중 쓸 때도 있고 하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바구니를 빨리 꽂아라 했을 때도 바구니 꽂는 법이 가지각색이죠. 그런 것처럼 그 소재에 따라서 무른 소재는 먼저 쓴다든지 둘레가 큰 소재를 줄기가 큰 소재는 먼저 쓴다든지 아니면 형태가 더 큰 소재는 먼저 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하고도 부합은 되지만 이제 꽃에 그 내가 준비해 온 그 소재에 따라서 좀 먼저 꽂을 때도 있고 좀 나중에 꽂을 때도 있고 그렇게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표현하시고 표현하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되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균형이나 밸런스나 이러한 그 밸런스하고 비율하고 그다음에 크기 같은 거를 잘 조절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거베라를 꽂겠는데요. 거베라를 어디에 꽂을 것 같습니까? 지금 보면은 V자 승리의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베라 형상이 굉장히 강하죠. 어찌 보면 해바라기 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형상이 굉장히 강한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두드러지길 원하죠. 그래서 주님의 모습인 것처럼 표현하면서 승리의 주님을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중심부에 똑바로 꽂아서 개성이 아주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좀 높낮이를 주셔서요. 개체가 겹치지 않으면서 형상이 이어지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거베라 꽂기 좀 힘드시죠? 제가 좀 앞을 돌려보겠습니다. 꽃이 커서 잘 안 보여요. 자, 거베라가 얼굴이 형상이 아주 뚜렷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초점꽃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위쪽으로 지금 쓰고 있죠. 그래서 표현을 잘 해주셔야 이 꽃 자체가 큰 것들은 자칫 잘못해 주시면은 자기가 의도하는 바하고 전혀 다른 형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심 포컬로 들어갈 것 같지만 포컬은 아니고요. 위에서 올라가는 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거베라를 중심꽃으로 꽂아보았습니다. 이제 다음에는요, 이제 여기에 그 스프레이 카네이션을 꽂아보겠습니다. 스프레이 카네이션이 특별하게 지금 두 가지 컬러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색상면에서 여기 그 라인으로, 선으로 썼던 금호초의 색깔과 그 다음에 형태로 썼던 그 거베라의 색깔, 핑크색을 같이 한 번 더 아래에서 반복을 하고 있죠. 그러면 형상은 서로 다르지만 전체가 조화면에서 통일감을 이루는 색상 구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프레이 카네이션을 아래에다 꽂아보겠습니다. 아까 이 형상적으로 보면 V자형과 수평형의 혼합형이 되겠습니다.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자, 되도록이면 요 스프레이 카네이션을 중심부부터 꽂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한 그 꽃들은 다 위쪽으로 가 있거든요. 어찌 보면 이러한 그 스프레이 카네이션 같은 건 작은 소재이기 때문에 중심부에 있기가 조금 흩어져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색상을
같이 모아서 중심부를 강하게 꽂아주겠는데요. 지금 보면은 여기 그 거베라가 위에서부터 그룹핑이 돼서 아래까지 보통 시퀀싱 기법으로 차례대로 지금 여기까지 내려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프레이 카네이션이 높게 진행이 되면 안 됩니다. 그보다 아래 진행해서 조금 깊게 꽂아주시는 거지, 그 지금 V자 형상과 그 다음에 거베라의 모습을 살려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색깔의 소재를 썼을 때는 그런 거 유념해 주셔서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프레이 카네이션 핑크색을 먼저 포컬 포인트 부분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아래쪽에 꽂아주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이 꽂아놓고 멀리서 보면 형태는 별로 나오지가, 개별의 형태는 별로 나오지 않고요. 사실은 멀리서 보면 색감입니다. 멀리서 보면은 하나의 외곽의 그 전체적인 그런 형태와 그리고 멀리서 보면 형태만 보이고 개별적인 형태는 안 보이고요. 전체적인 형태 보이고 색깔 보이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주의를 하셔서 꽃장식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개체가 살리는 것은 윗공간에 살려주시고 아랫부분에는 색감 정도로 편안하게 넣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렇게 편안하게 넣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성전에서 꽃을 꽂으실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십니까? 예, 지금 제가 여기서 한 25분 정도 준비해서 방송 시간을 맞추고 있는데요. 어느 때는 그보다 훨씬 일찍 끝나기도 하죠. 왜냐하면 계획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것을 해야 되겠다. 화형을 맞춰놓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조직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괜히 시간을 오래 버릴 필요는 없겠죠. 저같이 미리 스케치하시고 계획하셔서 뭐 꼭 이렇게 성전에 꽂으실 때도 하신다면은 훨씬 더 편하게 빠른 시간에 완벽한 작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스케치하는 것이 뭐 이렇게 꼭 이렇게 시험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가볍게 스케치하는 거 있죠.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미리 작품을 만져보지 않고도 이렇게 미리 그 작품을 해보지 않고도 잘라보지 않고도 미리 볼 수가 있죠. 스케치를 통해서.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뭐 기타 선생님이 있으면 한번 여쭤도 보고 해서 준비를 하시면 훨씬 쉽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요? 자, 앞에서 보니까 네프로네피스가 이렇게 뭉친 부분도 있네요. 그래서 정말 그 앞면 처리 같은 것은 나중에 보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말뿐만이 아니라 제가 돌린 김에 좀 앞을 표정을 맞춰보겠습니다. 참 외곽 라인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제가 보면은 하나하나 개체는 안 보인다고 그랬죠. 보면은 그 전체적인 형상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윤곽선 바깥에 있는 전체적인 외곽에 흐르는 선들이 형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선이 빠져 있거나 하면은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그런 걸 주의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핑크색 그 스프레이까지 꽂아 보았습니다. 자, 다음에는 흰색 스프레이 카네이션이 또 남았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꽂을 것인가? 여러분들 여기에서 같이 섞어 주셔도 되고요. 외곽으로 퍼져도 되는 두 가지 그 꽃꽂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보면 아까 그 중심점으로 꽂았기 때문에 핑크색 카네이션을 조금 깊게 낮게 빽빽하게 꽂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흰색의 그 스프레이 카네이션은 그보다 조금 띄워서, 그래서 서로의 그 깊이감을 조성하면서 맞출 수 있도록 꽂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저쪽에 가서 꽂을까요? 쭉 꽂아보고, 네, 이쪽부터 꽂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뭐 좀 더 이렇게 강한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형태가 나왔죠. 형태가 나오고
뭐 꽃 색깔도 다 정해진 거라서 이제는 그 사이사이에 꽂아서 편안하게 색조를 이루어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핑크색 카네이션보다는 좀 길게 꽂고요. 외곽이 꽃이 없는 부분에는 외곽으로 조금 빼서 꽂으시면 길게 다리를 내밀어서 꽂으시면 훨씬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꽃 방향을 더 올바르게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똑같은 질감의 똑같은 종류의 꽃이지만 서로 색상이 약간 명도차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변화를 주는 것이 더 훨씬 부드럽게 꽃을 장식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맨날 고민하시는 것이 이제 꽃 선택인데요. 꽃 선택을 하실 때 색상 공부를 조금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느 거하고 잘 어울리나 이런 것을 이론적으로 조금만 알고 계시면 꽃 선택을 할 때 주저하지 않게 꽂을 수가 있고요.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꽃을 꽂을 때도 좀 자신감 있게 꽃을 꽂을 수 있겠죠. 화기 같은 것도 지금 보면은 제가 오늘은 모서를 이용해서 그동안에 놓았던 그 위치가 아니라 좀 각을 돌려보았는데 그렇듯 똑같은 지루한 화기일지라도 여러분들이 놓는 각도에 따라서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변화죠. 그러니까 있는 속에서 조그만 변화를 여러분들이 줄 수 있으면 정말 1년 내내 정말 밥을 새롭게 짓듯이 꽃을 새롭게 만들어서 주님의 그 전에 올릴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게 제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앞쪽에는 조금 더 많이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밀집형이기 때문에 가운데가 조금 더 밀집되어 있고 밖으로 확산이 되고 있죠. 그래서 확산되는 것을 요 구심점 안에서 더 잡아주는 그러한 무게중심점을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가운데는 좀 더 빽빽하게 그리고 바깥에는 좀 더 느슨하게 그 표현법을 그대로 써서 꽂아주시면 균형이 잘 맞겠죠, 첫 번째. 네. 그리고 뭐 요즘에는 날씨가 조금 더워져서 이제는 꽃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요. 오래가는 꽃을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재 준비를 잘 하셔서 시들지 않게 관리하시고 꽃을 편안하게, 좀 시원하게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울 내내 꽂았던 그런 구조적인 꽃보다는, 디자인보다는 좀 그린을 좀 많이 섞어서, 더워지는 계절에는 그린을 많이 좀 섞어서 시각적으로 좀 시원하게 보이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된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앞면 구성이 이렇게 전개형으로다가 됐는데, 오늘의 그 테마는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승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꽃처럼 화사하게 여러분의 생활에도 모든 인생이 V자를 그리면서 승리표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뭐든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하기 표죠. 모든 일에 플러스가 되는 십자가를 믿으시면서 부활 승리를 하시는, 그리고 인생에서 부활 승리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